스윙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유료 회원 모집이나 종목 추천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매수한 종목을 뿌릴 수가 없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 종목을 따라 들어가셔서 손해를 보실까봐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매매가 종료되고 나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자세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최대한 물고기 잡는 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종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 따라 사지 마시기 바라며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요한 자리에서만 매수한 거지 내일은 이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응할 줄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게 내일 무조건 오를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물고기 잡는 방법으로만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셔서 매매를 해보셔야지 당장 실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경험이 되어서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도 장기전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몇 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야 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꾸준히 수익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하고 경험을 해보셔야 되며 단기간에 매매를 자유롭게 하면서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거 이걸 단기간에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올바른 습관으로 매매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불확실한 상태, 투기성 매매로 소액으로 100만원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좋은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 매매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이 돈은 순식간에 벌어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유를 하자면 단기 아르바이트랑 그리고 대기업 취업 이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는 당장 돈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 한 달에 잠깐 알바해서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이거 꾸준히 쌓아갈 수 있지만 공부하는 시간 동안 돈을 못 번다 하더라도 일단 취업을 좋은데 하게 되면은 한 달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어차피 갖춰지면은 지금 못 버는 돈 나중에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스윙 투자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거 검색해도 나오겠지만 저에게 스윙 투자란 짧게는 하루, 길어봤자 1, 2주 이내에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짧게 시세가 크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반응이 나오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시장이 좋다고 아무 종목이나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종목들, 이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일단 장단점부터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본다면 큰 수익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타와 다르게 시장이 급등하는 만큼 엄청난 수익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세를 덜 냅니다. 제가 단타로 거래세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는데 이게 수익 볼 때 거래세를 실컷 내도 상관없지만 손실 볼 때도 거래세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전업을 오랜 시간 하면서 거래세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 거래세를 제가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수익 내는데 왜 거래세를 안 내냐 이게 아니라 손실 볼 때도 거래세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익 보면은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세를 비합리적으로 내는 것 같아서 스윙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거래세에서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단타 칠 때는 한 종목에 4천만원, 7천만원, 1억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더 들어가겠지만 스윙 투자는 종목에 따라서 그 이상 몇 배 이상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당연히 시장 폭락 시 금액을 크게 잡았다면 계좌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단점이며
그리고 두 번째가 매도 타이밍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이 오르게 되면은 이렇게 올랐을 때 수익 실현 못하고 그대로 수익 반납하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매도 타이밍을 정하기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도 어렵습니다. 손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거는 그때부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렇게 차트가 좋다고 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자리인데 가지 못하고 저항에 막혀서 계속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며 반대로 이 차트가 예쁜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손절도 까다롭습니다.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떨어지면은 뭐 나중에 반등하겠지, 언젠간 반등하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반등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등하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뒤로 황금선 깬 다음에 무너지는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젠도 여기서 치고받고 하다가 중요한 자리 회복해주고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줘야 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황금선까지 깨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타도 손절이 중요하지만 스윙 투자도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아니다 싶으면,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라면은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어차피 시장이 좋다는 것 자체가 종목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랑 안 맞는 종목은 포기하고서 맞는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장단점이며 뭐 단타든 스윙이든 중장기든 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윙 투자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시장이 좋은지 안정적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장 끝나고 매번 영상을 올려드리지만 이때까지는 증시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스윙 투자가 힘들었고, 증시가 반등하는 시점부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시가 황금선 뚫어주고 나서 올랐던 자리를 유지해주게 된다면은 그때 스윙 투자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부터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올라온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호재로 볼 수 있으며 증시가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금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5일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위에 있으면은 그냥 지금 힘이 강한 상태다, 이거 아래에 있으면 힘이 좀 빠진 상태다, 약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있는 상태이고 안정을 찾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 투자로 들어갔으며, 만약에 증시가 이런 식으로 안 좋다면은 떨어질 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혹시나 여기서 스윙 투자 잡으신 분들은 고점에서 조금 하락한다고 여기서 기회다 생각해서 잡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하락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것보다 증시가 확실하게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장이 일자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기회는 항상 오며 스윙 투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안정된 상태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된 거를 확인했다면 이제부터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시장이 좋다고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현재 자리가 의미가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어떤 종목이 의미가 있는지, 내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 단기간에 바로 반응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상위부터 한 개씩 살펴보자면 당연히 황금선 위에 있어야 되며, 뭐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거래량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HLB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사서 그 다음날에 반응이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카카오 게임즈 마찬가지, 뭐 거래량도 없고 아무 신호도 없는데 시장이 좋다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윙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점인데, 증시가 좋다고 다른 사람들 수익 난다고 그것 따라서 무리해서 아무 종목이나 접근하게 된다면 오히려 손실만 날 수 있습니다. 종목을 찾으면서 이제 중요한 자리를 봐야 되는데,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전 고점과 거리,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자리 유지해 주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며 실제로도 이 종목들 이걸 이용해서 잡았습니다. 최근 올라온 자리 유지란 이 지수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도 다시 밑으로 빠지지 않고서 지켜준다는 것 자체가 평소와 다르게 힘이 붙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올라온 자리를 유지해주는 종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 고점이 851, 현재 전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878. 거리로 봤을 때는 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고점이 없고서 그 다음 고점이 뭐 900포인트였으면은 거리가 꽤나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건 가깝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고점부터 가까워야지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고점과 거리가 가까우며 최근에 올라온 자리를 유지해 줄 때 이게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거래량, 재료 차트. 이 수급이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종목은 제외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움직였던 대한항공. 주가가 올라가긴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작정하고 틀어막는 종목은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매수했으면 당연히 수익이나 손절입니다.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말했다시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걸 수익 실현을 안전하게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어디로 흘러갈지 안다면 전재산 미수 몰빵하지 그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히 비중 조절을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수익 실현. 제가 최근에 정한 방법은 이 캐몬 때문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캐몬도 제가 중요한 자리에 들어간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종가에 들어갔는지 11월 6일 종가에 들어갔는지 전 고점과 거리, 최근 올라온 자리 유지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19%까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줄 때 못 먹어서 수익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게 주가가 거래량 동반해서 좀 커다란 양봉이 나온다면은 바로 수익을 실현할 생각입니다. 장대양봉 하나면은 바로 수익을 실현하고 다른 종목들 탐색하고 그리고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손절도 생각해야 되는데 제 기준으로 손절이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안 좋은 캔들이 떴을 때 손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잘 나가다가 버틸 수 없는 캔들. 제 기준으로 안 좋은 캔들이란 정말 잘 나가고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틀어막는 것입니다. 망치형 음봉. 윗골이 달리면서 이렇게 망치형 음봉. 이런 그림이 나왔다면은 제 기준으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윗꼬리가 안 달려도 윗꼬리 안 달린 상태에서 이런 음봉, 이런 캔들이 뜬다면은 저는 손절합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힘들게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이 거래량 줄면서 이런 식으로 음봉이 뜬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손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 아니라 그냥 주가가 아래 꼬리 달린 캔들, 이런 캔들은 상관없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하루에 크게 하락하는 게 아닌 이상은 종가로 봅니다. 이 매수했던 종목들 바로 반응이 온 이유가 중요한 자리에 잡았으며 중요한 자리에 잡는다는 것은 단기간에 빠른 반응을 얻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고 제가 말하는 것들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서 경험을 쌓게 된다면
종목을 보는 눈도 길러질 것이고 조금 더 성장하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